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입안에서 생기는 가스, 보통 트림이라고 하죠. 이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트림, 그리고 이건 위로 나오고요.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방귀, 밑으로 나오는 가스죠. 이런 가스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가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과하는 게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다, 아니면 속이 되게 아프다, 쥐어짜듯이 되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피 검사나 어떤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고 나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아질 거니까 집에 가서 좀 쉬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병원에서의 정상 비정상은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의 어떤 비정상 수치를 넘어서야지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이 있으면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심을 보통 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보통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가스에 의한 증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칼칼하다, 아니면 계속 하는 그런 게 생긴다, 배가 더부룩하다, 아래쪽이 좀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가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스는 보이지도 않고 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레이 검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혈액 검사에서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하는 검사 중에는 이 가스를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어떻게 누르고 있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운데 의사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틈새의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여서 이해를 좀 도우면 여러분들이 가스에 의한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운동을 해보시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가스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스는 입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생깁니다. 이건 어떤 때 주로 생기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하면 폐에서 들어갔다 내셨다는 거죠. 이게 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면 폐로 들어갔다 나왔다기 때문에 그 장으로 가스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입을 벌려서 국수를 먹는다, 그러면 그 국수는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의 구멍이 막혀지고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식도에 후룩 하고 국수를 할 때 그때 같이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공기가 들어가서 위에서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들은 몸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기들은 흡수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입을 머금을 정도의 공기들은 대부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가스는 아시다시피 공기처럼 이렇게 가벼운 기체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겠죠. 액체와 기체가 있다면 위로 올라올 거고, 그러면 보통은 이 기체들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잘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 습관에 의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뭐를 쓴다든지 하면 이쪽 폐가 많이 눌리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럼 그 폐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폐 밑에 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위에 공기가 차 있는데 폐를 좀 꾸부정하게 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위에 떠 있지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식도나 위에 있는 가스를 트림으로 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제 트림이 드륵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아랫배에 계속 어디가 아픕니다. 무슨 이게 오른쪽 어디냐면 그 오른쪽 밑에가 아플 때는 보통 맹장염이라고 보통 의심을 한다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게 혹시 맹장염인가 뭐 잘못 먹었나 보통 생각하시는데 초음파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공기가 대장에 꽉 차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들어갔던 공기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주입이 되다 보니까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넘어갔고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나오지 못해서 대장이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팽창이 되면 그제서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아래로든 위로든 빼줘야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위에서 공기가 차서 뭐 가슴이 답답하다. 왜냐면 폐가 눌리니까 아니면 속이 답답하다. 위가 눌리니까 식도 쪽에 계속 조금씩 트림이 나오면서 뭐가 묻어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걸려 있는 느낌. 뭐 기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식도에서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는 그 공기에 약간의 물이 같이 묻어 나와요. 그게 산이거든요. 위에 있는 산이 위로 올라와서 입 안은 알칼리 환경이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의 환경이라서 그 공기 자체가 산도가 있는 공기들이 알칼리로 묻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편도나 코 쪽으로 묻으면 아무래도 산 염기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게 또 감기 같은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도 나고 비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산 공기가 거기에 묻어서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랄지 아니면 편도선염 아니면 식도 쪽에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세 아니면 야식하는 그런 습관도 영향이 있지만 그 가스를 적절히 잘 빼주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가스를 빼나요로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통찰의학에서 얘기했듯이 피가 가는 곳에 에너지 이제 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두근을 쓰면 이 근육을 쓰기 위해서 피가 가게 되고 피가 가는 쪽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했죠. 여기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가스는 역할은 아니지만 장 같은 경우는 혈액이 가는 곳으로 장이 좀 더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연동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그 가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피가 가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고 이제 힘이 가는 쪽으로 가스가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아니면 위에 뭔가 찬 것 같다. 복부 팽만이 있다. 그리고 식사를 후루룩 하는 국수 같은 거 특히 밥보다는 면 종류가 그 가스를 훨씬 더 많이 머금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수 같은 걸 먹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내가 가스가 차는 느낌인데 어떻게 빼지라고 이제 하셨을 때 상체로 이제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때 한번 얘기 드렸는데 얼굴 순환을 해서 얼굴로 피를 올리는 운동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목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목을 흔들어서 나중에 이제 헤드뱅잉처럼 이제 메탈 하는 사람처럼 이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아령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1리터 물병으로 있다든지 그런 거를 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잡고 있는 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쪽으로 계속 당겨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한 뭐 1, 2분, 2, 3분 좀 있으면 뭔가 피가 쫙 쏠리는 느낌이 있다가 한 3, 4분 지나면 드르륵 하고 트림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개념을 그렇게 위로 트림을 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이론편이 아닌 실기편에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시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